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높은 대출금리와 대량의 실직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한 비즈니스 낙관론이 뚜렷하고 예상치 못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200명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의사결정자들이 포함된 최근 그란트 손틴 뉴질랜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이 설문조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대한 낙관론을 묻는 질문에 참가자의 2%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답했고 51%는 약간 낙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 각각 4%, 32%와 비교됩니다. 수익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50%가 지난 12개월 동안 수익이 5%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2024년의 응답자의 40%와 비교됩니다. 이는 또한 금리가 계속해서 고통을 야기하고 국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란트 손튼 뉴질랜드 비즈니스의 자문 파트너인 그렉 텀스는 특히 현재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낙관론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렉 탐스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며 정부의 변화, 일부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 인상 보류를 추진하는 중앙은행 등이 낙관론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논평이 시장의 모든 영역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를 들어 대규모 정리 해고가 있었지만 특정 부문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란트 손튼 뉴질랜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민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으로 인해 비즈니스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숙련된 직원의 가용성을 비즈니스 성장에 대한 중요한 제약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향후 12개월 동안 급여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그란트 손튼 뉴질랜드 비즈니스 자문 파트너인 그렉 톰스는 말했습니다. 거의 같은 비율의 기업이 올해도 작년에 비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급여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11%의 기업이 2023년에 인플레이션 이상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10%는 2024년에도 여전히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 많은 39%가 인플레이션에 맞춰 임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 33%와 비교됩니다. 기업 소유주들은 경쟁이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숙련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함으로써 실용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낙관주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핵심 지표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들은 인력을 유지하여 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를 준비하기를 원한다고 톰스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은 안작데이에 오후 1시까지 문을 닫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안작데이는 전쟁과 분쟁,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고 사망한 뉴질랜드인과 호주인을 널리 기념하는 공휴일입니다. 참전 용사들은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아우테아로아 전역에서 새벽 의식이 거행됩니다. 대부분은 공유의 상점들과 같이 문을 닫는 경향이 있지만 오후에 문을 여는 곳도 많습니다. 노동감독관 사이먼 함프리스는 정확히 어떤 유형의 상점이 문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 때때로 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프리스는 안작데이와 같이 영업이 제한된 날에 상점을 열 수 있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수 상점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영업이 허용된 비즈니스로 분류되고 지역 면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시의회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역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의 상점들은 영업이 허용됩니다. 영업이 허용되는 비즈니스들에는 데어리, 주유소, 약국,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이발소 등이 포함됩니다.
농산품 직판매장과 공예품 시장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일부 상점들은 지역 면제가 있기 때문에 안작대기에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타우포 또는 퀸즈타운 같은 관광지역에 제공됩니다. 관세청과 내무부에는 거의 140개의 일자리 감축이 제한됐습니다. 내무부는 직원들에게 59개의 자리가 감축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그중 42개 자리는 현재 공석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또 다른 78개의 자리가 폐지될 것으로 제한됐습니다. 내무부의 감축은 어제 오전에 발표된 공공서비스협회의 41명보다 훨씬 더 큽니다. 공공서비스협회 PSA는 내무부의 감원에는 아동착취, 돈세탁, 대테러를 담당하는 팀의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대변인은 관세청이 일선 국경의 서비스와 중요한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정부 우선순위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것이며 고려 중인 어떤 직책들도 관세청이 일선 국경 서비스와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SA 부서기 플랫 피츠시몬스는 이번 삭감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세관들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국경 관리를 확립하는 데 수년이 걸렸으며 이러한 삭감은 앞으로 수년 동안 뉴질랜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대표인 크립스 히킨스는 정부가 돈 세탁자들, 조직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뉴질랜드의 마약과 불법 담배를 반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 개방이라는 크고 큰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말했습니다. 히킨스는 이 정부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된 정부이며 그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모할 정도로 무책임한 세금 감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이러한 삭감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단거리 항공편에서 승객들이 음식을 사 먹는 옵션을 없애고 대신 모든 탑승객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는 6월부터 단거리 항공편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3일부터 에어 뉴질랜드는 모든 노선에서 국내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에어 뉴질랜드 국내사업부 임시 총괄인 제레미 오브라이언은 성명에서 많은 뉴질랜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증가하는 비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드데이 리포트에서 하우스 오브 트래블 최고 운영 책임자 브렌튼 토마스는 에어 뉴질랜드가 가격이 변화할 것임을 예고했으며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이용 가능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토마스는 사람들이 그 인상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약을 미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요금을 얻을 수 있지만 가족 응급 상황이나 기업 출장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예약하는 경우 돈을 더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토마스는 설명했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항공 부문이 식료품 및 은행 부문에서 수행된 것과 같은 시장 조사를 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에어 뉴질랜드는 모든 노선에서 장기 국내선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항공사는 약 30%의 비용 증가를 흡수해 왔으며 이는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의 반년 수익은 상반기에 떨어졌고 하반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컨슈머 엔젯의 존 더피 최고 경영자는 여행자들이 가격 인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높은 연료 가격과 임금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존 더피는 우리가 가진 문제는 가격 인상이 어디까지 정당화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이제 뉴질랜드 항공 여행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 좀 더 투명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식료품점이나 은행 등 고도로 집중된 다른 시장에서는 상무위원회가 시장조사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존 더피는 가격 통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지만 투명성이 부족해 인상이 완전히 정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며 항공사 가격에 많은 미스터리가 붙어있다고 체크포인트에 말했습니다.
은행의 수익은 기후변화가 그들의 비즈니스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한 이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주요 5개 은행의 가뭄과 홍수 그리고 2050년까지 경제 탈탄소화 노력이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자본 비율, 즉 핵심 재무적 강도의 지표는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수익은 25% 하락하고 배당금은 40% 줄어들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리스크는 증가하고 주요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 능력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성 디렉터 캐리 와트는 이번 테스트 시나리오가 2023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간을 예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테스트의 목표는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고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그들의 중대한 정보 격차를 메우고 기후 리스크 예측 방법을 개선하며 모기지의 보험 상태를 추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캐리 와트는 중앙은행이 소규모 은행들이 리스크 모니터링과 관리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뉴스어브, interla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15원 5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3원 6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7원 35전입니다.